네, 잘 들었습니다. 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어요. 네, 좋습니다. 즐기고 계십니까? 네. 전 좀 불안한데요. 그렇긴 하죠. 사실 네.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락하는 것보다는 선방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즐기는 아침으로. 네. 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시간 외를 움직이는 건 바로 원자재였습니다. 이 월요일 시간 외에서 요소수가 움직였다면 화요일은 이 히토류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중국이 맞불로 이 히토류 수출 제재 검토 소식이 다시금 재부각되면서 이에 따라 히토류 대체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은 6% 가까운 강세, 유니온까지 이 같은 소식에 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이 내년부터 전 세계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로 유바이오로직스도 가격 제한 선까지 올라가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연말부터 경쟁업체의 생산 중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매출 상승에 기대를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R&2 테크놀로지는 장 마감 후 이 최대 주주 지분 양도 소식을 전하며 역시나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갔고요. 2차 전지주인 지하이텍은 2차 전지 복합 소재 개발 소식에 본장에서도 무려 2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역시나 4.4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도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히토류주에 투자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전하셨었던 바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상한가 진입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사실 좀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시간에서도 사실 퍼센테이지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7%대까지 올라가다가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거래량이 그래도 한 200만 주 정도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치고는 사실 좀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지금 뭐 유니온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관련주인 뭐 티플렉스라든지 뭐 유니온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이 특히나 전거래에 굉장히 많은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의 이탈이 바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장중에서도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좀 물량의 소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조금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중국은 당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중간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치고받고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둘 간의 관계만 보더라도 좀 이슈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 이제 또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또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기타 원자재 쪽에 대한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자재법을 만들어서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공격에 대한 제한을 좀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애초에 히토류 자체가 중국 쪽에 포커스가 많이 된 이유가 이제 생산할 때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생산량이 많이 좀 급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특히나 히토류 관련된 이슈는 뭐 첨단 무기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테마가 사실 좀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될 때마다의 좀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은 4,000원대 이상,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4,000원대는 뭐 무난하게 이전 시세가 분출될 때마다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뭐 유니온도 뭐 8,000원에서 9,000원,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뭐 실적까지 이 종목은 좀 좋다 보니까 뭐 7, 8,000원까지도 갔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주가 위치 에너지는 상방들이 여전히 조금 한두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체재인 자석류, 이 히토류가 자석류가 많은데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대체재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유니온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시멘트 쪽과
또 이제 2차 전지 쪽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더 대장 역할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전에 2,000원대 제가 중반에 말씀드렸던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일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올라서 사실 기회가 있을지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매수는 너무 위에서 사시기보다는 3,150원부터 3,270원까지 조금 다시 기회를 줄 때 매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이제 2차로 말씀드리는 가격은 3,650원, 손절 라인은 2,840원으로 상승력을 좀 많이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고 가는 테마성 종목입니까? 아니면 길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이슈가 많이 될 거라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만 이쪽이 변동성이 좀 워낙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수익은 줄 때 계속적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추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마성 종목의 성격이 짙어서 네. 짧게 수익 줄 때 반드시 실현해 나가자. 길게 그냥 안 보고 가져가는 종목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히토류 관련주 지금 사고 있는데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다. 테마성으로 당분간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어땠을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12일거래일째 매수를 보이는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장 초반 매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 영국 이슈로 파운드화 강화, 또 달러 약세, 이 변동성이 오후 들어 외국인을 매수로 전환시키며 시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외국인이 방어해주는 요즘 시장, 과연 어떤 기업의 연속성을 보였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KTNG에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9월 들어 외국인이 이 KTNG에 무려 2,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KTNG는 변동성 장세에 이 같은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도 계속해서 담는데요. 어제는 롯데 쇼핑이 올라왔다면 오늘은 또 신세계가 우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밖에도 바이오주인 이 항암 면역 쪽입니다. 박셀 바이오와 또 수출 호조, 환율 효과까지 보고 있는 덴티움. 네, 또한 히토류 관련주로도 구분이 되죠. 이 티플렉스까지 연속성을 보이며 담아냈습니다. 기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일단 어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업들 그 섹터별로 다 담은 모습인데요. 먼저 2차 전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컬이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이 푸드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며 사모펀드와 함께 강하게 매수를 보였고요. 역시나 이 리튬 가격 상승 지속되는 점을 주시하면서 코스모 신소재까지 함께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장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게임주입니다. 이 미증시에서 로블록스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게임주가 대거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일단 기관은 신작과 신사업 그 모멘텀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 전문 업체입니다. W게임즈를 우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 밖에도 석탄 가격 강세로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과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구분이 됩니다. 모트렉스까지 연속성을 보이며 담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기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시장을 보는 느낌이고 요즘 꾸준히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은 시장을 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들을 보니까요. 네. KTNG가 앞서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께서 경기 방어주라고 했지만 이게 담배를 늘 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담배가 요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된대요. 환율로 사실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쪽을 포커스로 두고 뭐 KTNG는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요. 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 본부장께서는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이 종목은 매수할 만하다. 박셀바이오를 좀 꼽아봤어요. 사실 제가 바이오를 그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가격이 높죠. 바이오주 투자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너무 많고 거기에 따른 사실 수급 쏠림이 워낙 다르게 나와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뭐 마이너스 70%, 80%도 순식간에 가는 게 또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도 몇 년 동안 되고 신라젠과 티슈진의 사례처럼. 그렇죠. 엄청
핫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언제든지 거래 정지가 또 나올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뭐 박셀바이오는 뭐 일단 위치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라서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면역 항암제 쪽 그쪽 이제 간세포 암 쪽이라든지 다발 골수증 그리고 반려견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반려견 쪽에서는 뭐 수익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이 이제 제품의 승인이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근데 저도 2마리의 이제 반려견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강아지 키우니까 연애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 이제 애들의 병원을 데리고 가면 병원비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이제 간식이라든지 패드 시장만 봐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서 해당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좀 좋은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학회가 또 11월 달에 있잖아요.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네오임문텍 과 이제 유사한 이런 기업들의 사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바이오 주식 특성상 이런 학회를 앞두면 기대감과 또 거기에서 발표 나오는 내용으로 좀 주가의 급등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재고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전면으로 내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공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기업 자체에서 주주가치를 좀 많이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강성주주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제 하단이 좀 탄탄하게 지지가 되면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약간 예전에 신풍제약처럼 정말 상승할 때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바닥 라인에 사실 시세만 분출이 되면 또 그런 부분에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수는 38,500원부터 4만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48,500원입니다. 일단은 해당 부분의 슈퍼 매물대가 하단 라인에서 조금 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면 돌파할 때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1차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6,000원으로 아무리 좀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뭐 바닥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정 이상 빠지면 분할적으로 정리하셨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박셀바이오는 대표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매도 비중도 사실 높은 게 이게 이제 하락할 분이 많아야 사실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미 뭐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10만 원대 갔다가 다시 빠지기도 했지만 이 종목이 이전에 30만 원대도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 비중이 물론 최근 추세로 보면 좀 줄었지만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종목이라서.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올라갈 때는 쇼커브랭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시세 분출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슈 때 사실 바이오주들은 한 번 슈팅 나오면 뭐 70% 100%도 나오잖아요. 그게 또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공매도가 주가가 이제 상승분에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만 오히려 바닥권에서 시세가 분출이 될 때는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좀 탄력적인 도움이 될 때도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물론 계속적인 체크는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하가 10층까지도 떨어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군요. 전해주십시오. 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손절선. 네, 38,5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36,000원인데 최근에 바닥이 36,500원이에요. 최저점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은 미련 없이 정리하셨다가 다시 그 부분 재돌파할 때 재접근하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앞서 히토류 주식처럼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도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쵸,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특징주도 볼게요. 어떤 걸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네. 일단은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는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하다라고 많은 이제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회사고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 특히나 이제 양극 활물질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양극재 시장이
시장이 워낙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고체 생산 설비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이런 계열화 부분에서의 좀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큰 흐름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투신과 특히나 사모펀드도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어서 단기적인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이제 좀 약간 추적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매수는 58,600원 이하로 왔을 때 5일선 조정 나왔을 때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원 전고점 부근이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3,5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모펀드 특징주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일단 사모펀드 멈출 줄 모르는 2차 전지 고공행진에 여전히 탑승 중입니다. 이 기간과 함께 포스코 케미컬을 같은 모멘텀으로 강하게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LNF와 엔캠까지 2차 전지로 강한 매수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를 선택해서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오랜만에 또 태양광 업체 어제도 올라왔는데 연속성 보이면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7% 가까운 상승을 보인 하나솔루션까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탑픽 꼽아주십시오. 네, LNF로 꼽았고요. 네. 뭐 앞에서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3분기에 보면은 그래도 물량 자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조가 유지가 되면 뭐 LNF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사모펀드와 투신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주가의 탄력성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해당 수급들이 빠지게 됐을 땐 같이 입절을 해주시면서 쫓아가 보시면은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뭐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9만 2천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격이 살짝 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 좀 내려왔을 때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2만 5천 원으로 요 매물대 하단까지 좀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2차로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이 26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만 4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네.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 2차 전지는 늘 강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매력이 계속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LNF 코스모신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